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마지막입니다. 와, 드디어 완강을 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1강부터 여기까지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해냈습니다. 와우. 자,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이제 현대사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 누구세요? 뭐 대통령 이름 딱 나오면 그렇게 정부별로 현대사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이승만 정부부터 출발해 볼게요. 이승만 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정부가 있는데, 그 정부는 이제 장면 정부라고 있어요. 이승만 정부에서 장면 정부, 이승만 정부에서 장면 정부로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장면은 여러분들 뭐냐면요, 선생님 장면이 뭔가요? 짜장면인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성은 장씨요, 이름은 면입니다. 아셨죠? 이후에 나오는 정부가 이제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있고요. 네, 이후에 나오는 정부가 어떤 정부냐면 전두환 정부라고 있어요. 전두환 정부가 있고, 이후에 나오는 정부가 노태우 정부. 네, 노태우 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나오는 정부가 김영삼 정부예요. 김영삼 정부.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정부가 이제 김대중 정부. 네, 김대중 정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있죠. 이후에도 이제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역사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까지만 다루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앞에 이승만 정부부터 이제 하나씩 정치와 경제와 통일 분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치 분야에서 이승만 정부는요, 일단 여러분 기억하실 것, 이승만 정부는 우리나라의 초대 정부, 초대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초대 대통령이던 이승만 정부, 6.25 전쟁이 이제 이때 일어났잖아요. 이승만 정부 때, 그죠?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시점, 뭐 이때 이제 6.25 전쟁도 이제 겪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런데 1960년 3월 15일 쭉 가서 1960년 3월 15일이에요. 3월 15일에 있었던 이 선거에서 굉장한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3.15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5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참 이게 선생님이 좀 이야기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이 어른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제 반장선거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투표함을 열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번 후보가 그 여러분 반 인원이 몇 명이야? 한 30명 되나요? 좋아요. 30명이야. 근데 뚜껑을 열었다? 근데 1번 후보를 찬성한다는 표가 무려 50표가 나온 거예요. 아니, 반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1번 후보가 찬성표가 50표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투표함에다 미리 표를 집어넣은 거예요. 찬성표를.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이렇게 어른들이 했어요.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선거를 저지르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하는 거야. 우리 반에서 이렇게 안 배웠다.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학생들이 어른들은 반성하라. 이거 무효, 선거 무효. 라고 들고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이 3.15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사건, 바로 이것이 4.19 혁명이 되는 겁니다. 네, 4.19 혁명이 되는 겁니다. 이 4.19 혁명의 결과,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예, 이 결과 3.15 부정선거의 결과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합니다. 하야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물러났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물러났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학생들이 시위해가지고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사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때부터는 대통령, 그 다음에는요 장면, 이제 아까 얘기했죠, 장면 총리. 대통령이 이제 힘이 없어요. 대통령이 있긴 있는데 힘이 없어요. 이제 요걸 뭐라고 하냐면 내각 책임제라 그래요. 요거를 내각 책임. 4.19 혁명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상 처음으로 내각 책임제라는 게 들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예요. 내각 책임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별로 힘이 없고 그 밑에 내각, 당시 그 당을 이끌고 있는 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각 책임제가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영국이라든지, 영국에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잖아요. 근데 여왕은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영국 수상이 이게 정치를 하죠. 그런 식으로.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 왕이 있지만 일본 왕은 힘이 없잖아요. 아베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대신하죠. 이런 시스템이에요. 내각 책임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너무 힘을 실어줬더니 이렇게 부정선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힘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각이 중심되었던 이런 모습으로 4.19 혁명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이 당시 굉장히 가난했던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주로 원조를 받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였다라는 거. 그리고 통일력, 이 당시에는 그냥 싸운 거죠. 왜냐면 6.25 전쟁이 끝난 상태니까. 그죠? 북진이야, 북진 통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게 이게 이승만 정부 때의 모습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